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일상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기르면서 15년간 많은 경험들을 한 것들을 영상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을 기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하고 기쁠 때가 더 많다는 것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40 이제 초반이거든요. 아직 인생에 있어서 반 정도 살았지만 제가 인간관계를 하고 또 아이들을 기르고 또 남편과 살아간 지도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노하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서로 배워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친구들도 사실 뭐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도 잘못하는데 그럴 때 제가 아이들을 뭐 나무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아이와 똑같이 뭐 누구를 놀렸다거나 또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할 때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줘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싶어 하는 마음이 담기도록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거의 몇 번, 한두 번 빼놓고는 그 아이들이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가오고 더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관계에서는, 남편이 뭐 좀 순하고 뭐 그런 면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다툴 때도 있고, 그리고 오해가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크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동의 같은 건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여자들은 동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럼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할 때 나를 안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에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속상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넘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 좀 섭섭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줄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향이 또 이렇게 다른 의견,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알아도 때로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저번에는 남편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크한 표정? 약간 비웃는 표정? 그러니까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살짝 나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당신은 왜 그런 표정을 지냐고 그러면서 나 그 기분 나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보고선 누구 아빠는 당신은 분명히 나를 비난하거나 또 내가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제 당시 표정을 보니까 약간 기분이 조금 상할 때가 있어 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의도는 나를 약올리려고 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진지하게 분명히 당신은 나를 뭐 약올리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닐 테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한 거의 동기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를 좋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걸 거야. 그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혹시 그런 표정을 지었냐고. 자기는 무의식적이지만 혹시나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리고 당신한테 이제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느낀 거,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느낀다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더 좋겠구나. 혼자 뭐 삐지거나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거나 남편의 흠을 잡아내거나 이런 방식도 많이 썼었죠, 예전에. 근데 그렇게 되는 방식보다는 그냥 내 감정,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 맞아? 안 맞아?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런 방식이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항상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저도 말실수하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해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오해를 가장 줄이는 방식은 일단 상대방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떨까?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방식을 조금 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그만큼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아니야, 맞으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일이 많진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그 사람이 작은 말에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그 얘기를 되게 조심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나 그러거나 전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본인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를 기르시고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모든 게 완벽하세요. 근데 아이도 너무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친구인데 이제 엄마 눈엔 항상 안 차는 거예요. 엄마는 되게 욕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모든 자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들은 항상 양보하고 또 뒤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성이 안 차고 또 이제 자녀도 이제 뭐 많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엄마가 이제 굉장히 아이로 인해서 힘들어 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로 그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그 아이가 엄마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하다가 정말 엉엉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정말로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물론 그 엄마도 아시지만,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엄마를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다는 거를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입장이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에게는 사실은 뭐 말해주고 싶은 건 있었죠. 왜 아이 입장 생각 안 하시냐라고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냥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엄마는 제가 뭔가 얘기를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오히려 그냥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엄마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엄마가 그냥 스스로 알게 되시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한 거, 아이를 너무 아프게 한 거, 그거를 신기한 게 제가 그런 말을 딱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냥 저랑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아이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하고 너무 끝까지 막 밀고 나갔던 거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가엾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얘기하는 그냥 그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그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계속 배워가야 되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이 저에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남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버린 지가 좀 됐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솔직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솔직해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솔직함을 더 택하되 상대의 그런 정도를 보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너무나 힘이 부족하다면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르게 하죠. 다르게. 그 대신 전달은 하는데 그 시기와 강도가 다르죠. 네, 그렇게 저는 좀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속이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른들 말로는 맹랑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얄미우면서 맹랑하면서 그냥 진짜 못됐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약간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친구도 어쨌든 아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그 친구의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해를 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잡아떼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얼굴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그 아이가 이제 인정할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엄마하고도 얘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좀 그때는 강하게 나가요. 제가 나가고, 저도 그때도 뭐 사실은 좀 쉽진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 순간 힘들었는데, 얘를 정말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걸 그냥 넘기면은 이 아이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강하게, 조금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을 붙들고 있었죠. 붙들고 있고, 본인이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까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이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마음이 좀 쉽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사실 그냥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서 그 아이를 잡아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피해왔을 것이고,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